자료거든요. 엄청 중요한 자료인데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큰 정보가 될 거고요. 학교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 선택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교를 선택한 이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는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미리 준비하시고 가신 학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이 크게 아마 성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송동일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이제 저희가 프린트아웃해서 나눠드린 자료로 2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불 좀 꺼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접니다. 2010년에 개원을 했고 이제 벌써 15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얼굴은 예전만 못하지만 얼굴은 예전만 못하죠. 근데 아이들은 저를 또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저기 전단지 많이 달라졌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아이들은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부영 중등반에서 이제 IB반 수업을 했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수업을 해서 10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쉬고 또 PPT도 수정하고 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 다음에 오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PPT도 그렇지만 여기 그 학교 그 특징과 영어 시험 분석해 자료를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께만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리뉴 어학원은 이제 1600명의 학생들, 이 중에서 이제 목동에만 이제 14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2010년에 이제 고등반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등반이 이제 목동 그 부영 2차에 저희가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서관, 그 다음에 이제 라벨라관이 이제 여기가 고등부고요. 여기 5층이 이제 프리미엄관인데 공사는 다 끝나서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큰 강의실이 여기밖에 없어서 저희가 고등관에서 오늘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프리미엄관 이 설명회에 이제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만약 등록을 하신다면 뭐 IB반이 됐든 아니면 정규반이 됐든 연과고반이 됐든 이 반들은 이제 5층에서 프리미엄관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김포관 이제 개원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뉴가 그래도 이제 목동에서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다니고 이제 좋은 결과를 잘 내주는 학원인데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냐면 뭐 소문을 들으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2010년도에 이제 목동에서 이제 탭스 특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뭐 하나고 용인애들보고 명덕외고 대연외고 뭐 이렇게 재학생들 또 뭐 아니면 양정고 진명여고 목동고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이제 더 잘 맞기 위해서 혹은 뭐 연대 고대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뭐 서강대 뭐 한양대, 이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대 수시를 쓸 때 이제 텍스 점수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고시 영어 대신에 영어 점수를 제출하는데 텍스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요거 이제 특강으로 이제 듣는데 처음에 개원하자마자 정말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이제 조그맣게 알고 될까 생각했거든요. 목동에서 그 전에 이제 강의도 했었고 인강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학원을 처음 이제 운영하는 거가 많이 이제 잘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한 50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몇백 배가 됐죠. 지금 평수로 따지면 거의 뭐 셀 수 없는 평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왜 이제 리뉴가 이제 성공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브랜드 가치는 이제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이 처음에 2010년도에 개원을 했었을 때 목동에서 가장 체계적인 학원, 가장 커리큘럼이 훌륭한 학원, 가장 강의력이 좋은 학원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엄청 이제 굉장히 잘 됐거든요.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이제 폭풍을 일으키면서 신생 학원인데 젊은 원장이 강의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제가 자찬하는데 좀 창피하네요. 그래서 세계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900 이상자들을 이제 한 960, 70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유명한 이제 학원들에 이제 선생님들이 또 채용돼서 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계속 오래 계시는 분들 14년, 15년 차들 때 있으시지만 그래도 근처에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신 분 중에 또 저희랑 이름 비슷하게 따가지고 하는 학원도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를 아무리 카피한다 하더라도 그 본원 자체가 저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 한 명이 계속 이제 수업도 계속 하면서 커리큘럼 뭐 이런 거 교재 작성 이런 것들을 직접 하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제 저희 거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저희의 이제 커리큘럼과 텍스트북은 워낙에 이제 좋다라고 소문이 좀 많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런 전략을 저희가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목고, 일반고 모두 강한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일반고 12개 고등학교 영어 전교 1등 이 중에는 이제 영어 전교 1등이면서 동시에 이제 뭐 목동고나 뭐 명도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과목 전교 1등이면서 영어 전교 1등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 매년 의대 및 그 스카이 합격생이 80여 명, 뭐 많을 때는 100명이 좀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그다음에 올해 이제 수시 발표가 12월 10일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취업 중에 있고요. 아직 이제 최초안만 나오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목고 2026학년도 지금 현재 이제 외고랑 국제고만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12월 19일에 발표를 했는데 합격자 76명을 배출했습니다. 아직 이제 뭐 하나고나 뭐 용인외대 국어나 이제 여기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12월 30일 저희가 발표를 하면 더 이제 합격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학원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중등 중점 학원을 선택을 하시는가 아니면 고등까지 연계된 학원을 선택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입시 상황도 변화하고 있고 영어 내신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양천고 그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선생님이 분석해서 올린 자료를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그 특목고 반에서 어휘 텍스북화 수업 하는 그 정도의 어휘를 양천고 1학년 2학기 그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뭐 unequivocal이라든지 articulate라든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생소한 어휘들인데 좀 고급 어휘까지 구사할 수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뭐 특목고는 뭐 당연합니다. 그렇게 계속 뭔가 시험도 어려워지고 있고 일반고뿐만 아니라 뭐 그다음에 뭐 진명여고, 뭐 목동고, 그다음 명덕외고 뭐 여기도 항상 늘 어렵죠. 강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특목고는 뭐 늘 어렵습니다. 뭐 하나고, 용인외대고, 뭐 대원외고 다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시험의 어떤 방향이나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어서 커리큘럼을 빨리빨리 보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 교재 그런 것들을 녹아내서 학생들한테 저학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그거에 대한 이제 꽃을 피우고 그다음에 입시 결과를 저희가 좋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 입시까지 책임지는 이제 고등 전문 학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등에 선생님 배치할 때도 이제 고등 선행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판에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시에 맞는 커리큘럼, 저희가 이제 수능 중점이면서 이제 고등 내신을 책임지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입시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시험 분석을 통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 배열, 그다음에 교재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원의 장점은 이제 특목 준비반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IB반이라고 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신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제 여기 뒷단지는 조금 살짝 아직은 좀 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앞단지 올해 3월에 제가 특목 IB반을 오픈을 했는데 원장 직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300명 이상이 봤어요. 그게 뭐 한 달 만에 다 본 게 아니라 약 한 10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300명 이상, 350명 정도 지금 본 것 같고 그 중에 지금 한 200명가량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가 2학년 받고 3학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3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먼저 3월 때부터 시작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하고 되게 많이 배웠어. 워낙 내용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뭐 하나고 준비하는 애들이나 명덕외고나 대원외고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대로 애들을 먼저 선행을 시켜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한 2학년 때부터 좀 일찍 왔던 아이들은 지금 1년간 배웠기 때문에 엄청 성장했어요. 근데
3학년들도 이제 3월달이나 5월달에 온 아이들은 그래도 교재를 한 몇 권을 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문법 교재도 벌써 한 3-4권 띄었고, 뭐 텍스북화 교재도 한 3-4권 띄었고, 독해도 벌써 몇 권, 한 3권 정도 띄었죠. 그 다음에 그 원서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띄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조금 늦게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9월, 10월 뭐 요때 온 친구들은 사실 저랑 별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또 내신 대비하느라 2주 또 쉬죠. 또 자소서 면접 대비한다고 너무 또 막 막판에 한두 달은 아이들이 그냥 자소서 면접 대비해서 주 2회, 3회 계속 부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은 길게 잡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쭉 끌고 가야 얘네들이 뭔가 완성이 되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는데 뭔가 빈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장기간의 플랜인데 이거를 너무 임박해서 그 시험은 되게 많이 보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제일 잘한다, 목동에서 제일 잘한다는 아이들이 다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리면 다 아는 0.1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고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왔는데 좀 빨리 좀 왔던 친구는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막판에 좀 늦게 합류한 친구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라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죠. 아, 저랑 공부를 좀 더 하고 한두 달이라도 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특목준비 아이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학교별 자소 면접 대비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반은 중2, 중3반에 이제 원장 직강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월요반, 수요반, 목요반, 토요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토는 이제 월요반과 토요반 주 1회반은 이제 부영반에서 수업을 하고 수요일과 그 다음에 목요일은 여기 프리미엄반에서 저희 팀이 같이 움직여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3, 7월부터는 자소서 면접 대비가 운영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컨설팅이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컨설팅은 이제 상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 합격 이후에 이제 합격하고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발표하고 나서 합격자반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명덕외고 합격자반, 이화외고 합격자반, 그 다음에 서울국제고 합격자반, 그 다음에 민용화라고 해서 민사고, 용인 외대부고, 하나고, 그 다음에 상상고까지 합격자반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 내신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까지 저희는 책임을 지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원래 이제 목표는 중3 때 12월까지 고3 수능 만점, 각 고등 내신 만점을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내신 준비만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서울대에 의치가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능 최저도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시에서 좀 잘 안 되면 또 정시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의 약간 바램이고요. 정말 이건 저희의 바램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수능이 3.11%만 지금 1등급 비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 때 그 고3 거를 풀어봤을 때 만점 나오지 않는 이상, 만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3으로 갔을 때 그 아이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지문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시험장에 가서 약간 긴장도 되게 많이 해서 더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 거의 의미 없는 거다라는 건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12개 고등학교 영어 전교 1등을 석권한 학교는 이제 명덕외고 1학년, 명덕외고 2학년 담당하시는 송지연 팀장이 13년 차, 14년 차네요. 이제 내년에도 맡았으니까 14년 차 이제 명덕외고 전문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진명여고 2학년, 3학년 여기 이제 앞단지에 있는 이보금 부원장이 수업을 하는데 뭐 거의 진명여고 애들 거의 다 무더기로 다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명여고 1, 2, 3학년 내신할 때 1학기 중간 때 보니까 저희가 카운트해 보니까 230명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일고 1학년, 한관항고 1학년, 목동고 1학년, 신서고 1학년, 백안고 1학년, 명덕여고 1학년, 명덕여고 1학년, 여의도여고 1학년, 화곡고 2학년 또 있었는데 여기 누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교 1등을 석권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제가 중3 때 다 가르쳤던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아이비반 수업을 하지 않았고 S+반 수업을 했는데 일반고 탑을 이제 노리는 학생들 데리고 이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랑 내신을 마무리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좀 잘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규 1등뿐만 아니라 뭐 90점 이상 1등급은 너무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전단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 재학생들은 재학생이 90.45%가 영어 만점 또는 이제 A등급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이제 2026학년도 외고국제고만 이번에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격자 76명이고요. 그래서 명덕외고만 저희가 39명, 그 다음에 대원외고 3명, 이화외고 12명, 그 다음 국제고, 서울국제고에 9명, 그 다음에 한영외고 네, 그 한 명, 저랑 이제 수업했던 학생, 김청구 한 명, 한성과학고 이 학생은 사실상 뭐 다른 학교 CBS에서 배출을 했겠지만 저희 영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준원이, 그래서 저희 그 아이비반 수업했던 친구고, 근데 이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게 그 무지막지한 수과학의 스케줄 막 주 5일, 6일 학원을 가는데도 주 1회 반에 토요일에 빠지지도 않고 꾸준히 나와서 해서 정말 너무 기특했었거든요. 정말 힘들 텐데도 그걸 끝까지 잘 해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가서도 수학과학도 잘하지만 영어도 많이 훈련이 돼 있어서 가서 되게 잘할 거고, 저 도훈이 학생도 이제 정규반에서 1.5반인가 거기서 이제 부원장님 반에서 수업을 했는데 잘 합격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일외고 저희가 이제 9명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2025학년도기 때문에 이제 작년 12월에 발표한 이제 수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몇몇 학생들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성균관대 의대가 지명여고 윤예림 학생이 이제 제가 중등부 때부터 계속 몇 년 동안 가르쳐서 이제 고3 때까지 저는 5년 이상 저희 학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예림이는 그 리뉴 학원에서 다 만들어졌다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니 이름을 다 공개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학원을 굉장히 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년간 꾸준히 다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경영학과 저희 정재현 학생 같은 경우도 어머니께서 그 발표 날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재현이 리뉴학원 덕분에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경영학과에 들어가는 저 학생은 이제 영어도 되게 잘했어요. 제가 수업을 했는데 이제 수학을 워낙 좀 잘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갔고, 경영학과에 가서도 지금 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그 장학생 그거를 받았다, 장학금을 받는다 해서 본인이 먼저 이제 학원에 알려줄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이제 명동외고 이제 출신의 이제 서울대 간 뭐 효준이라든지 현진이라든지 뭐 혜수라든지, 그 다음에 요 학생들 정우 얘네들 마찬가지로 제가 다 가르쳐서, 물론 이제 저희 반에 처음부터 들어온 학생들도 있지만 처음에 조금 낮은 반에서 배정이 돼서 쭉 훈련을 거쳐가지고 계속 레벨업 해가지고 제일 탑반까지 와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해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저만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협심해서, 또 내신 때는 저는 내신을 안 하기 때문에 내신 전문선생님한테 또 갔다가 경기반 때 또 저희한테 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뒷단지에서도 지금 하나의 학생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봉용여 중에 그 원땡 이름을 다 공개하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진이라고 했는데요. 이 학부모님께서 그 저희 여기 리뉴 학원 라벨라관 여기 10단지가 2023년도 3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고등부는 저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조금 와서 등록을 했는데, 여기 중고등 같이 있었었는데 중등부는 정말 그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앞단지는 유명한데 여기는 아직은 거기까지 소문이 잘 안 났는지. 근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그때 공부를 했는데, 그 어머니 말씀으로는 우리 애진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영어 아무것도 몰랐고 제일 낮은 반에 P반인가?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P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홍영애 부원장님 직접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홍영애 부원장님이랑 그때 어떤 선생님이 계속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이가 되게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도 굉장히 겸손하고 교육열도 높으신데 아이가 정말 지금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모범생이에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걔가 지금 탑반까지 올라와서 지금 아이비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2년 이제 3년 만에 제일 이제 낮은 반에서 시작을 해서 제일 탑반까지 올라왔는데, 탑반에서도 너무너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처음부터 높은 반에 배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의 어떤 태도만 괜찮게 학습에 대한 의욕과 태도만 가지고 저희 학원에 이제 와준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력학교 프리미엄관이 이제 목일중, 목동중, 신서중, 봉영여중, 금옥중이고요. 그 다음에 앞단지 중등관은 월촌, 목은, 신목, 양정, 염창, 당산중, 당산서중 이렇게 저희가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학고사는 이제 중등고사를 보고 이제 입학 배정을 하는데 시험을 1시간 30분 걸립니다. 저희 입학고사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중등고사, 하나는 이제 특목반을
중점을 선발하는 이제 특목고사 이렇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등고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시험 시간 1시간 30분이고요. 그 다음에 1교시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정도 사이 정도의 수능 모의고사로 저희가 45문항으로 청해와 독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번 봐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모의고사가 몇 점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해 보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원서라든지 아니면 원어미 이렇게 위주로 다녔던 아이들 이런 시험을 또 안 봐봤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큰 훈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문법, 어휘,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내신 유형으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사는 이제 2시간 이제 30분이 걸리는 이제 그 시험이고요. 그래서 1교시는 이제 청해와 독해가 이제 토플형 어드밴스드 유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긴 렉처가 들어가고 그 렉처를 뭐 바이올로지 클래스는 아니면 뭐든 이렇게 렉처를 긴 거를 들은 다음에 그거에서 파생된 문제를 이제 푸는 거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가 노트 테이킹 안 했다가 놓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1차에 합격하는 거는 조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차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목고사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정규반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근데 또 특목고사 응시할 정도는 아이들이 욕심이 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정규반에 가서도 금방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IB로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독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플형 플러스 이제 고3 수능 독해가 세 문항 들어가는데 그게 좀 지나치게 어려워요. 네, 내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교시는 또 어떤 거냐면 1학년들은 2교시 문제가 이제 중등고사 2교시 문제랑 동일합니다. 근데 2학년, 3학년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 문법,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좀 들어갔고요. 하나보다 영인에 대해 보거나 아니면 명도외국 기출문제, 또 일반고 기출 들어갔습니다. 서술형, 그다음에 텍스트복합 이런 문제들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에세이 작성 이렇게 해서 2시간 3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도 이게 200점 만점 중에 한 180점대에서 190점대 애들이 나와요. 그 정도 되는 아이들 저희가 훈련시키면 이제 명덕외고가 됐든 대원외고가 됐든 하나고가 됐든 아마 정규권을 저희가 아마 다 만들어서 아마 보낼 겁니다. 그래서 180점대, 170점대에서 180대 정도에 시작하는 아이들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빨리빨리 메꿔주기만 하면 아마 어떤 시험에서도 만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도록 저희가 만들 거기 때문에 아마 엄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합격한 아이들 중에는 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180 이상, 190점 가까이 나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입학고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커트라인은 특목반은 이제 2학년 14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학년이 1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영어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뭐 문법, 어휘, 독해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일부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은 일단 감으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감으로 풀면 중학교 내신도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내신에서 풍성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 문법 책을 만약에 원서를 갖고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감으로 이렇게 푸는 아이가 있다면 그 방향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문법은 철저한 이론에 근거해서 이론에 대입해서 찾아내야 100% 완벽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석으로 문제를 푼다든지 이러면 오답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응모법을 통한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전 어법이라는 게 뭐냐면 중등 문법은 일반적인 그냥 문법,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분사구문 틀린 거 이런 정도지만 어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모의고사 통합형 그 지문 속에서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셔. 얘가 뭐 지금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뭐 접속사가 지금 틀린 것인지 도치가 활용이 잘못된 것인지 가정법이 틀린 것인지 이렇게 종합적인 훈련으로 되어 있는 걸 하는 거가 이제 어법이기 때문에 요것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서술형도
그 중학교 때 뭐 시험에서 나온 중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정도의 그냥 순서를 배열해갖고 주어 동사 배열하고 그 다음에 보어 배열하고 전치사고 배열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작성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제문 찾고 요약 정리하는 거 그게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려요. 요즘 아이들이 보면 목동원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장점은 독해를 원서를 굉장히 높은 수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한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문제 풀려보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 너무 많이 못해요. 문법도 좀 못하지만 그 왜냐하면 독해 자체를 원서를 너무 감으로만 봐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만약에 특목에서나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문제 출제할 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감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뭐 추론 능력, 그다음에 그 요약 정리하는 거 특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해서 저희는 가르치고 있고요. 독해도 그냥 뭐 수능 모의고사 한 세트 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문 독해를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그다음에 유형 독해를 통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한 세트 풀었을 때 자기가 이제 몇 점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서 가르칠 거고요. 그다음에 어휘도 그냥 단어 암기 이런 거가 아니라 다의어 모두 암기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declin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decline이 뭐 감소하다로 쓰였는지 아니면 거절하다로 쓰였는지 appreciat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얘가 감사하다인지 감상하다인지 인정하다인지 이해하다인지 여기서 aggravat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얘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aggravate 상황을 악화시키다는데 그럼 얘에 대한 동의어는 뭐 deteriorate, 뭐 exacerbate가 있고 반대말도 또 외워야 됩니다. 반대말을 바꿨을 때 뭐 elevate, elevate, mitigate, ease 이런 것들 쭉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고급 어휘를 학생들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고등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에서도 다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모두 규칙적으로 암기하고 혼동어휘도 암기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단어 considerable이냐 considerate냐 다 아시겠지만 considerable 무슨 뜻이죠? 상당한이고 considerate는 배려심이 있는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동어휘 예를 들어서 뭐 obvious냐 oblivious냐 obvious는 명백한인데 oblivious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럼 혼동어휘 우리나라의 시험 구조는 일본 거를 거의 다 따라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갖고 계속 헷갈리는 두 가지를 갖고 계속 공략하는 이거냐 계속 be used 동사원형에 be used ing냐 계속 이렇게 헷갈리는 것만 계속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반에서의 커리큘럼은 뭐 문법 그 다음에 좀 화면이 확대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뭐 reading, 그 다음에 cleaning, 그 다음에 뭐 listening,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월별 정기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출결 관리가 이제 자동 출결 관리가 저희가 이루어지고 문자 전송이 됩니다. 중간에서 핸드폰 보관이 이루어지고요. 점점 시간표를 보면 이제 앞타임은 5시에서 8시, 리타임 7시에서 10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교시 수능 유형 독해가 들어가고 2교시에 이제 문법, 개념과 문제풀이가 들어가고 3교시 클리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어, 문법, 복수 테스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방, 화목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서는 이제 문법 내신형, 모의고사 유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독해 수능 유형으로 또 저희가 수업을 나가고 서술형 또 작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고사를 보고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는데 내신형은 이제 왼쪽 성적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은 이제 오른쪽 성적표로 이렇게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목영어 IB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딩, 그 다음에 문법, 보캐블러리,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리딩에서는 이제 수능 독해 고상거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또 영어 원서들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4나 5를 하는 반도 있고 패스웨이즈를 하는 반도 있고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유발 하나리에 뭐 21세기를 21가지 조언이라는 뭐 그런 거 아티클을 에세이집을 가져와서 뭐 가르치기도 합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한국식 고등 문법 개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전 어법, 그 다음에 심화 응용 문제, 고등 기출 문제까지 저희가 풀이를 합니다. 보캐블러리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단어장을 외워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반에서는 텍스트 보캐블러리라고 해서 이 텍스트가 Test of English Proficiency 그다음에 Developed by SAU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영어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고3 수능 그 이상의 어휘를 저희가 다 가르쳐서 보냈는데
그런 어휘들이 요즘에 이제 뭐 수능 문제라든지 내신 유형으로도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고 그걸 또 복습 테스트를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 리스닝은 저희가 이제 수업 내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로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은 이제 에세이 토픽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수연 팀장님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서를 이제 글을 먼저 읽습니다. 아티클을 먼저 읽고 비판적인 글 읽기를 한 뒤에 그걸 토론을 하고 그 후에서 주제를 잡고 학생들한테 이제 에세이를 쓰게 시키면 에세이를 써갖고 오면서 1차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써갖고 와라 리라이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써지게 되면 그거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영상 녹화해가지고 가져와서 제출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목자사하고 공통심의사항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휘는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요즘에 가장 취약한 거가 학생들이 문법도 문법이고 서술형인데 어휘가 진짜 너무 약해요. 그걸 학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목동고, 뭐 양천고, 진명여고 이 학교들 어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내기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게 특목고는 더 심하죠. 명동외고에서 쓰는 어휘급 블랙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책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제가 텍스 수업하고 있는 그 IB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그 어휘들이 거기서도 쭉쭉쭉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3 어휘 플러스 텍스북화 정도로는 하고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확한 내용 이해 및 요약과 흐름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긴 선택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독해는 이제 고3 수능 플러스 그 다음 대학 영문과 수준의 지문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선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카데믹 5 이 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독해 교재 중에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교재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것부터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제 교재 중에 이게 제일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국어에서도 쓰는 교재더라고요. 그다음에 패스웨이스4는 민사고에서 현재 쓰고 있는 교재고 저희도 이제 2학년 때 패스웨이스를 다 끝냈고 3학년부터는 이제 아카데믹 5로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에세이 토픽 라이팅에서 이제 그 에세이 작성뿐만 아니라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비판적, 논리적 글쓰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 읽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우에 대해 선생님이 쭉 이제 글을 가지고 오시면 그걸 먼저 읽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퀴즈나 이런 것들을 내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준 다음에 에세이를 써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능력까지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고등은 고등문법 총정리가 되어 있고 통합형 문제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비반에서 이제 클리닉 테스트에 대한 디테일한 그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문법 개념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빈칸에다 채워서 암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대충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것들이 통하지 않는 정확한 암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문제도 푸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에세이 이제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에세이를 써오면 한번 이제 첨삭을 하고 이제 완벽하게 되면 이제 발표를 또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오답노트 부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간에 저희 반에서는 지금 독해 선생님이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수연 선생님 반에서 엄청 이거 꼼꼼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년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 이제 2학년 되는 예비 2학년 애들을 제가 어제 이제 앞단지에서 첫 수업을 했거든요. 3학년들은 2학년이었기 때문에 저랑 계속 1년간 공부를 했던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온 애들 한수연 선생님 워낙 꼼꼼히 잘 가르치는 건 줄 알았지만 시켜보니까 기존에 계속 공부했던 애들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바로 이제 리뉴얼에서 뭔가 훈련이 되고 이제 제 수업을 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습득력도 빠르고 대답도 되게 잘하고 뭔가 문제 풀거나 뭐 개념 이런 부분도 좀 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 꼼꼼하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거에 대한 이제 예시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숙제표는 이제 이렇게 한 달 분의 숙제표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강사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IB반은 이제 제가 직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력으로도 들어가는 학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지 그 선생님께서는 원래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명덕외고나 이화외고나 지금 한가랑고나 양정고 내신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고3 수능독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IB반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한시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IB 그 팀장님이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오늘 해외에서 오늘 공부를 많이 좀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에세이 토픽 라이팅에 대한 담당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외고 내신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노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외대 졸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무독해서 수업 되게 좀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수업, 거의 학생들의 그 컴플레인이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로 되게 공감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잘 따르는, 되게 잘 가르치세요. 선생님이시고, 이기라 쌤은 지금 앞단지에서 이제 S 플러스 S반 가르치시면서 5개반 전체 마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신데, 지금 거기서 영과고반, 앞단지 영과고반, IB반 내에서도 학생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고나 용인외대 보고 준비하는 애들은 수학도 잘해야지만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상상고도 사실 영어가 되게 어렵긴 한데, 그래서 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희 굉장히 빡센 커리큘럼도 다 따라가는데, 이 영과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워낙에 그 영과고 스케줄이 너무 하기 때문에 터프해서 학생들이 너무 지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조금 단촐하게 커리큘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B2라고 해서 영과고반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분량으로 줄여놨고, 이제 수능 독해 1시간, 그 다음에 고등 연구법 1시간, 실전 어법 1시간, 나머지 이제 클리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조금 숨쉬기가 좀 편할 겁니다. 에세이 토픽 라이팅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원서라든지 에세이 토픽 라이팅이 빠져있는 부분이 영과고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미엄관에서 영과고반은 이제 신다영 선생님께서 이제 시작을 해주실 건데, 여기 서울대 대학원 나오셨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부모 컴플레인이 전혀 없는 선생님이시고, 소통하는 수업, 공감하는 영어, 그래서 굉장히 좀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또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정규반에서는 이제 이우진 선생님이신데, 이우진 선생님이 이제 3학년 S반과 그 다음에 2학년 S반을 지금 현재 맡고 계시고요. 이제 명도외고 영어과 수업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고등부까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주중에 이제 이렇게 프리미엄관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주말에 거의 그 명도외고 수업이라든지 이화외고 내신 수업이라든지 서울국제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가르칠 때 그걸 다 녹아서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나영 선생님도 이제 IB반 영과고반도 들어가시지만 정규반도 또 들어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선생님은 이제 이쪽에 넣었는데, 저희가 살짝 지금 앞단지가 마감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정희 선생님은 이제 앞단지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정규반 수업을 하시고, 주말에 이제 서울국제고도 수업을 내신 해주십니다. 그리고 임지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라 여기 프리미엄반에서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이제 예비 2학년 아이들 지금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젊고 이제 감각 있는 또 학생들과 소통 잘하는 여자 선생님들로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능력도 뛰어나지만 학생 관리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IB 정규반 시간표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을 보시고 반배정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요일별로 그다음에 선생님별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수업을 워낙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수업은 이제 월, 토는 앞단지 구형관에서, 수, 목은 여기 이제 프리미엄관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원장 직강반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아직은 문법이나 아니면 어휘가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될 것 같다 라고 약간 걱정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반이든 아니면 문법 특강을 꼭 수강하시면 됩니다. 문법 총정리가 아이들이 안 돼 있어서 그 시험을 많이 이제 떨어지고 하는데, 문법을 총정리가 조금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학원 문법 특강은 문법 총정리뿐만 아니라 고등 기출을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잡아주기도 하고, 실제 기출이 좀 들어가서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책 제가 다 쓴 책이거든요. 제가 문법 특강 책 그 시리즈 베이직,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 레벨 1, 2, 3 문법 책만, 이 특강 책만 5권에다가 정규반 교재, 영문법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 다음에 서술형 교재, 그 다음에 어휘 교재 해가지고 한 10몇 권 썼는데요. 그렇게 특강이나 이런 것도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특강 들을 시간마저 없다 하시면, 제가 지금 그 이병훈 소장님 유튜브 이병훈 소장님께서 제가 거기에 최다 출연자인데 3번이나 출연을 했는데, 갑자기 이병훈 소장님이 제 수업하는 거를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더니 인강 찍읍시다 갑자기 하셔가지고 목요일마다 지금 가서 또 인강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게 학생들 왜냐면 제 수업 수강생만 600명씩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수능 대비하거나 이제 뭐 중학교 가는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탭스 특강하고 문법 특강 듣는 재원생들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600명이 수강을 하게 되면 한 반에 뭐 50명씩 제가 12개 클래스를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가 제가 거의 맨날 쓰러지다시피 해서 의사 선생님이 죽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몇 년간 사실 강의를 조금 놓고 꼭 들어가야 되는 반만 들어가서 교재 집필을 하면서 하고 5년을 이제 지내다가 이제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학부모님들 요청이 들어와서 특목 준비하는 반을 또 열어달라 해가지고 3월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사실 앞단지는. 아직 이 뒷단지는 왜 안 움직이시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지금 오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서 수요일만 수업을 하다가 목요일도 하루를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와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기본기도 많이 좀 잡아주기도 하고 또 제 수업이나 선생님들 수업을 애들이 그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어제도 신규생이 몇 명 들어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불러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원장 선생님 수업이라고 해서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무서우시네요. 그래서 제가 나 안 무서워. 처음에는 왜 내가 무섭게 생겼니?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포스가요. 포스가 약간 무서울 줄 알았는데 막상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랑 굉장히 좀 라포 형성도 잘하고 또 제가 이제 어휘도 그렇지만 어휘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denounce라는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어원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nounce와 d 합성어인데 앞에 d나 this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다. nounce는 말하다에서 나온다. denounce는 부정적으로 말하다가 된다. denounce랑 같은 얘기 뭐 disrespect도 있겠네. respect이 반대되는 단어니까 뭐 denigrate, belittle 이렇게 쭉 가르쳐 주고 얘 반대되는 단어는 뭐 칭찬하다니까 loud, applaud, eulogize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설명을 하지만 그 어원도 설명하고 어미도 설명하고 끊어가지고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도 워낙 어려운 내용으로 가기 전에 처음에 개념에서는 조금 재밌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만들어서 물론 제가 직접 불러주기도 하고 새토끼 노래 거의 모든 문법 다 대입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 꼭 대수로만 써야 되는 경우는 뭐 사랑과 사물 서수와 재상급 티 온니나 세임더 베리 올로딩 해가지고 애들이 그 노래를 한 5번 정도 따라 부르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암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고등기출문제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거냐 아니면 뭐 동명사를 쓸 거냐 그럼 동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는 동사 그럼 IPC도 메가패스 이것도 써 일단 쓰게 한 다음에 이 I 뭐 어떤 거니 imagine involved다 뭐 P는 possible, put up, practice다 C는 consider 이렇게 해가지고 연상기법과 그다음 잘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또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쭉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 영과고반 시간표는 이제 저희가 수요반은 여기 이제 신다영 선생님께서 프리미엄반에서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노유은 선생님이 여기 이제 금요일에 프리미엄반에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토요일에 있는 이기라 선생님께서 이제 앞단지 부영반에서 영과고반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영과고 클래스를 이렇게 저희가 3개 반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벨라반 정규 시간표에 보면 저희가 이제 레벨이 이제 학년별로 현재는 이제 3개의 레벨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2학년에 제 탑반 2학년 S반이고 그다음에 예비 2학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B 플러스반 그다음에 P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 S, P 플러스 P반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라벨라반 중등치유일의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영과고반도 있지만 이제 뭐 문법 집중반 그다음에 뭐 이런 반들이 또 운영이 되고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은 핸드폰 관리라든지 아니면 숙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브로셔 안에 그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원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내가 다 이거 지금 못 알아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혹시 그 저희 브로셔도 자세히 보시고 뒤에 부분에 보시면 그 FAQ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질문 예를 들어서 리뉴학원은 뭐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 문법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 특목고반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답 이렇게 해서 FAQ에서 정말 상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많이 읽어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만드는 것까지 제가 직접 다
저희 행정부원장이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도움이 그래도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통목자석과 영어시험 분석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혹시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봐 지난번에 그 이병호 소장님 설명일 때 한 300분이 오셨거든요. 그분은 워낙 유명하시고 300분이 이제 어디서 했었죠 저희가? 해누리홀에서 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때는 제가 20분밖에 시간 배정이 없어서 그때 그 일반고 분석 해준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아예 못할까봐 아예 책자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자는 외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고의 이제 의치한학수 합격자 2024년에 총 37명이 이제 발표가 됐네요. 이 학교에서의 좀 특징을 좀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 영문학과 전공도서 정도를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하고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데믹 롱맨 아카데믹 브라이브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독해 원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24년 기준 하나고는 대학교 교양 수업 교재와 영문학과 전공도서를 좀 사용하고 있다. 근데 교재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발췌해서 씁니다. 때 수업 수준이 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고 입학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에세이 쓰기 연습이 중요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게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휘는 수능 어휘 플러스 탭스 어휘까지 해줘야 되겠고 수능 독해뿐만 아니라 아티클 연설 및 비문학 원서까지 돼 있어야 되고 문법은 당연히 총정리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 분석,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것만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반적인 저쪽에 이제 일반고랑 뭐 비슷한데 이쪽에 보시면 빈칸 추론 영작, 쇼트 에세이 하나, 문단 해석 하나, 영작하기 하나, 빈칸 추론 하나, 빈칸 또 추론 어휘 하나, 빈칸 추론 하나, 풀 에세이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고에서 내신 대비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고3 수능 어휘 플러스 텍스트 복화가 돼 있어야 되고 문법은 통합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세이에서 논리적인 글쓰기 프레젠테이션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인외대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합격생이 이제 83, 68, 66으로 줄어드는 것 같지만 밑에 의찬학수 보시면 97, 127, 159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서울대보다는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의대를 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내신 특징을 좀 보도록 하면 전사고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제 일반고는 수능 중심이고 문법 중심이라면 전사고는 인문, 사회, 비문학, 문학 원서를 다루고 에세이 라이팅까지도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인문, 사회에 관한 문학, 비문학, 수능 토플 수준의 질문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텍스트, 고급 어휘, 그 다음에 고급 어법, 그 다음에 추론,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급 어휘가 너무 딸려요. 고급 어휘가 너무 부족하고 고급 독해에 특히 이제 논리적 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하고 깊이 있는 추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잡아주고 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외대 보고의 시험에서의 또 특징 아까 말씀드린 하나고랑 조금 비슷한데 여기 용인외대 보고는 모든 영어 수업은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내신과 수행평가 모두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고득점 외에는 지문을 꼼꼼히 분석할 수 있는가, 뭐 수능 영어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는가, 뭐 그 다음에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SAT인 것 같은데 SAT GRE라고 해서 이제 SAT는 아니면 그레이드 잉글리시인데 대학원 정도 수준의 작문 독해가 가능한가. 네, 그 다음에 상상고등학교도 보시면 이제 그 의치한약을 워낙 좀 많이 보내는 학교죠. 268명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상상고가 외고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 고난이도 어휘를 좀 출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상상 외고다라는 말이 이제 돌 정도로 증명 외고다라고 할 정도로 증명 여고도 이제 증명 외고라고 할 정도로 시험들 어렵게 되는데 이 상상고도 이제 뭐 외고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명덕외고를 보시면 명덕외고는 이제 목동강서 학생들 선호도 이제 1위이기도 하고 외고 중에서도 이제 탑2, 3 이런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워낙 이제 목동 아이들이 명덕외고를 워낙 많이 합격을 하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39명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자소서 면접 대비해서 합격한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 IB반에서 영어반에서 이제 합격한 아이들 그다음에 합격자반으로 운영되는 아이들 다 취업한 명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외고들의 요즘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이제 여러 개 세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예전에는 막 그 대학 원서 정도 수준이 들어간다든지 테드라든지 아티클 이런 것들이 들어갔지만 요즘 외고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독해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휘급 블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 수준이 좀 굉장히 높은 책이기 때문에 초고난도 어휘 플러스 예문까지도 해야 되겠고요. 심형, 영어, 외고는 항상 공통영어, 심형 이렇게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심형에서는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디엄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거에 또 취약한 아이들 또 암기해야 될 부분이 엄청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에센셜 교재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교재 자체가 조금 그래도 풀만은 한데 이게 문제로 냈을 때는 또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정답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명덕 외고 올해 1학년 1학기 영어 중간고사 평균이 50점이었습니다.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50점이 나온다라는 거는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1등급 커트라인이 99점 이거나 98점이거나 아니면 100점이어야 1등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9점. 물론 이제 1등급 퍼센티지가 내려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 기준으로 하면 한 10%까지 한 다음에 예전 기준으로 해서 한 95점, 96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96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89점까지 갔다는 거는 학생들이 못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엄청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평균도 예전에 70점대였는데 지금 50점대거든요. 올해 애들이 훨씬 잘해요. 작년 애들보다. 그런데도 그 점수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워내고 전국 외고 중에서 최고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45명, 네, 스카이 총 123명을 발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학교도 물론 이제 뭐 교과서도 들어가고 뭐 리딩 마스터 수능 유형도 들어가고 워드 마스터도 들어가서 두 교재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딩 마스터 비중이 대폭 증가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 직접 연계 문항이 증가했다. 그 다음에 난이도는 이제 여기 보시면 패러프레이징 의미 반영된 지문이 좀 많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대원외고는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워낙 많이 시키기 때문에 고급 어휘라든지 유의어, 반의어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얘가 이제 변형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변형이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외고도 보시면 이어외고는 이제 그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이렇게 들어가는데 모고의고사는 최근 3개년 고의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휘끝 수능 개정판이 500단어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봤다 이런 정도로 내는 게 아니라 외고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고도 그렇고 그 모의고사 지문 내는 걸 완전히 샅샅이 다 파헤쳐서 완전히 다 씹어 먹을 정도로 내용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그걸 또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파악을 한 뒤에 지문이 변형돼서 나온 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좀 시험 문제 자체는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국제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국제고는 이제 이렇게 뭐 시험 범위 자체가 좀뭐 수능 특강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별 소명까지 조언 재현이라는 책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니콜라스 카의 평가하는 사람들 교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지 오웰 작품을 좀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고도 그렇고 국제도 그렇고 조지 오웰이나 이런 작품을 좀 많이 조금 내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리영원에서는 이제 아이비반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준다. 아까 내용과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목 준비 아이비 자소서 면접 대비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목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명도외고 합격자반, 이화외고 합격자반, 하나고 용인외고 영과고 성산고 합격자반, 서울국제고 합격자반으로 저희가 합격자반이 운영이 되면서 내신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입시영어
그렇죠. 리뉴학원이. 네, 특목 준비도 있지만 이제 일반고에 대한 준비도 탄탄하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목 준비에서 이제 그냥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합격해서 이제 상위권 혹은 뭐 그중에 일부는 이제 전교 한 5등이나 10등 내에 드는 아이들은 거의 목동에서 아마 저희 학원에서 다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 가서도 이제 특목고를 준비했던 아이들도 일반고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서 지금 목동고 전교 1등 하고 있는 친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진명여고 전교 1등, 영도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배강고 전교 1등도 그러네요. 신목고 전교 1등도 그렇고, 이 학생들이 중등부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따라와 줬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저희가 항상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 맡겨주시면 좋은 대학에 책임감 있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일 대표님 오실 텐데요. 우리 송동일 대표님은 이제 교육신문 교육을 비추다 기자이시면서 카이스트 경영대학을 나오셨고 시대인재 목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탐구 대치도 계셨고 지금 워낙 요즘에 핫하신 분이죠. 워낙에 입시 분석도 되게 잘하시고 학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저희도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개정 대입안 변경점 분석, 그다음 내신 수능 교육을 어떻게 바뀌나, 고교 학점제 하에 과목 선택 등등 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아침인데 또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이 정말 고수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시작하기 전에 학년 관련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지금 중3이다, 예비 고1이다 학부모님도 계십니까? 안 계시고 중2 대부분이신가요? 화장실을 좀 많이 가셔가지고. 네네네. 조금 그러면은 이야기 좀 하고 앞으로 설명회를 되게 많이 가실 텐데 지금 불안하신 부분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정보는 어디까지냐라는 것부터 제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정보, 돼지 엄마 따라가서 막 고급 정보 받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왜? 유튜브, 블로그 때문에 너무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무슨 정보를 빼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돼. 옛날에는 모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거를 구별하는 능력을 이제 기르시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제 오늘도 그런 내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좀 하면요,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이거 포샵이 좀 많이 돼서 좀 가리고 있고 싶으신데 저는 이제 이투스 청설중계고등부, 미래탐구 대치고등부, 시대인재 목동고등부에서 수학 강사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수업을 했어요.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반 개설되어 있는 반들 많죠? 여기 있는 친구들을 수업을 다 한 번씩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이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고민 뭐 이런 거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뭐 공감하시죠? 이과 여학생들 혹시 계시나요? 이과 지방 여학생들 진짜 고민이 많죠? 약간 그런 특징 같은 것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신문 교육을 비추는 이제 올해 창간된 교육신문인데 굉장히 다양한 탐사 보도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KBS 다큐멘터리 중에서 인재전쟁이라고 뭐 의대에 미친 한국, 공대에 미친 중국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제가 잠깐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나오는데 이 2~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길래 자꾸 의대로 가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2~3시간 동안 인터뷰했더니 방송에 10초 나간 게 심지어 조리원에서 이거 하나 딱 나오고 끝났어요. 3시간 동안 인터뷰했는데 진짜 방송국 놈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유튜브구나. 어쨌든 책에도 이렇게 그냥 써버렸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사교육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개인 컨설팅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공공적인 입장에서 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변화의 시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플러스 어떤 건 몰라야 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되게 황당한 게 있어요. 그 2018 대입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보통 내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신 등급이잖아요, 그죠? 근데 등급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나? 말이 안 되거든요. 저도 4달 전까지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일이 벌어졌나 보죠. 그게 뭔지도 오픈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범위가 아닌데 필수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5등급제에서 1.0이 늘어날 거다, 넘칠 거다. 그래서 2등급 하나 뜨면 자퇴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올해 자퇴한 친구들 있습니다. 걔네들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요? 실제로 1.0이 넘칠까요? 라는 이야기,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 고1 친구들 1학기까지 조사를 끝마쳤을 때 1.0 몇 명 남았나요? 조사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극상위권 전략은 내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에다가 어떤 걸 더해야 최상위 극상위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화의 시기인데 고교 선택은 기본적으로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고르는 기준 뭐죠? 걔가 그 학교에 진학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뭐 자아도 찾아가고 선생님과도 잘 지내고 뭐 행복하게 이러려고 보내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결국 뭐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대학을 보내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거면 그러면 처음부터 고등학교가 나오면 안 되고 뭐부터 나와야 돼요? 당연히 학과와 대학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전형이라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전형. 그러면 전형을 오픈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선택 과목 이수해라.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애를 원한다. 라는 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권장 과목이라는 내용입니다. 문과 친구들은 권장 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숙명여대 자료나 동국대 자료를 보시면 문과에 대해서도 되게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을 지망하시더라도 그 두 학교 자료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데서는 뭐 경제를 들어야 돼. 어떤 데서는 심화 영어 독해를 들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심화 영어 독해를 내가 무조건 들어야 돼. 근데 나는 왜 통번역과 가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근데 옆에 학교는 팽강된대요. 그 과목이 없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고교 학점제가 원래 그런 겁니다. 팽강이 가능한 구조예요. 선택 과목을 쫙 깔아놓는데 모든 게 개설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애들이 선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받쳐줘야 개설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옆 학교에서는 개설이 안 된대. 그 학교 가야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구조가 짜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뭐 이수가 된다고 하지만 등급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5명 듣는 학교가 좋습니까? 30명 듣는 학교가 좋습니까? 30명 듣는 학교가 좋죠. 그러니까 선택자 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는데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위기다. 방법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설득해.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이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이 학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저 학과에서 뭐 요구하는지 볼까 했는데 뭐 심화 영어 독해가 있다. 빨리 선택해야지 알겠지? 4월에 예비조사 딱 때렸는데 40명 나온다. 그러면은 나중에 조사하면 더 늘어나요. 쏠림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가서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됐거든요. 수능만 잘하거나 내신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갔거든요. 이제는 학교도 이걸 잘 밀어줘야 되고요. 학부모님도 이거를 잘 가이드해줘야 되고 학생들 안에서도 이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돼요. 되게 어려워졌죠. 난이도가. 입시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신청하고 안 오신 분도 좀 계실 텐데 조금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 조금 늦게 시작하고 먼저 앞서 나가시는데 이 갭이 생각보다 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갭을 유지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성적 나올 고교를 가거나 아니면 등급은 조금 불리하더라도 대학에서 좋게 봐주면 특목자사를 선택하자. 이런 식의 논리로 가야 하는데 지금 고1들은 과연 이런 정보를 갖고 입학한 거냐? 아닙니다. 입학 전형이라고 하는 거 아직도 안 나왔어요. 2028에 들어가는 입학 전형 지금까지 딱 3개 대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고등학교 쓸 때는 그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학생을 어떻게 뽑는지도 모르는데 고등학교를 선택을 강요받은 거예요. 황당하죠, 09년생들?